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여자가 어땠냐뇨.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시나요? 네, 촬영 중에 급하게 찍은 거라. 나중에 몰래 다시 보려고 하니까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지웠어? 지웠어. 지웠다. 지운 거면 100% 이상해. 네. 그러니까 문자가 딱 온 그 순간에 그때 딱 물어봤었어요. 맞아. 아. 근데 또 분위기 좋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 깨기가 맞아, 맞아. 좀 애매해. 아유 그래도 네.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저런 문자를 딱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 저렇게 찍어놓고 조용히 있어야 되나? 아니죠. 저는 바로. 바로 걸죠. 그러니까 남편 전화기에 저게 딱 왔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네. 이 여자 어땠어가 왔어. 예.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남편이 잠깐 자리 비웠잖아요. 네. 저는 바로 건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를, 콜. 뭘 확인을 어. 찍고 뭐래요. 그냥 걸고 통화하고 있어. 그럼 남편이 와. 그게 바로 삼자대면이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남편 표정을 읽으면서 올 거 아니야. 네, 나는 받고 네. 있지. 내가 네 전화기로 지금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고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문자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네, 제 와이프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뭘 저걸 고민을 해. 그러니까 저거를 바로 뒤에서 통화 버튼을 확인하지 말고. 눌러버려. 네, 그렇지. 바로 그냥 통화 버튼 누르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 같이. 문자 말고 다른 수상한 점은 없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근데 이 인간 아무래도 슬슬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요? 남편의 바람이 또 시작된 것 같다는 의뢰인. 의뢰인은 8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못 잊고 있었습니다. 전적이 있구만. 어머, 백삼동에서 오셨구나. 너무 잘 됐다. 아, 그래요? 사실 저희 애가 낯가림도 좀 있고 좀 예민해서 가급적 가까이서 돌봐주실 분 찾고 있었거든요. 일찍 결혼해서 아들 유학까지 다 보내놓고 나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이런 애들만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부러워요. 일찌감치 아이도 낳아서 잘 키워놓으시고. 제가 공부에 있어서는 진짜 무지하거든요. 육아 선배시니까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별거 있나요? 어릴 땐 책 많이 읽히고 마음 들여다봐주는 게 최고죠 뭐. 아유 예뻐라. 이거 읽고 있었어? 이모가 책 읽어줄까?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분이 급하게 필요했고 운 좋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인연으로 친언니같이 가까운 사이가 됐고요. 잘 지냈는데 멸치 맛있기. 죄송해요 언니. 너무 늦었죠? 왔어? 소민이 저녁까지 차려주고 어떡해. 너무 고마워요. 괜찮아. 난 주말 부부라 평일엔 집에서 할 것도 없어. 밥 챙겨줄 테니까 수빈 엄마도 손 씻고 얼른 먹어. 저런 분이 있다고요? 거의 친언니인데 뭐. 예. 아빠. 수빈아, 아빠 왔다. 밥 먹고 있구나. 오셨어요? 아직 계세요? 예, 수빈 아빠도 같이 식사해요. 죄송한데 그럴까요? 예. 저희 그러면은 손만 먼저 씻고 올게요. 네, 금방 나올게요. 먹고 있어? 불길하네. 뭐가 불게 지금까지 몸이 좋은데. 눈빛만 봐도 이제 알아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요. 아참, 자기 신랑 오늘 쉬는 날이야? 아니요. 출근했죠. 왜요? 이상하다. 나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신랑이 집으로 들어가던데? 뭐야? 다른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수빈 아빠가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신랑 맞던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봤는데 네, 갔는데 문 열었더니
아이 제발. 아니여라. 집에서? 설마. 집에서 봤어라, 진짜? 잘못 봤어라. 배간다. 빨리. 넘어가 빨리. 바람입니다. 저분은 남편 돌봄이었습니다. 개인 돌봄이가 남편 돌봄이로. 야, 바람이었어. 신언니처럼 믿었던 아이 등하원 도우미랑 남편이 바람을 피웠었습니다. 자, 탐정님도 비슷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실제로 했던 일인데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평일만 이제 좀 애를 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있었거든요. 평일만요? 근데 굳이 주말에도 출근을 해가지고 애랑 이제 잘 지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예, 근데 이제 와이프가 어느 때 이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셋이서 꼭 놀러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근데 베이비시터가 이제 와이프의 바람을 필 수 있도록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야, 베이비시터. 저거 고단수인데. 그렇죠. 그러면 와이프랑 베이비시터랑 서로 그거를 좀 짬짬이죠. 주말에 따로 돈을 좀 받아. 그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입마금이라든가 오른쪽에 서로 그거 다 공유한 거 있었던 거야. 야, 그러니까 그런 야. 약점 잡히면 다 불어요 나중에. 돈 넣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네, 약점이 잡힌 거니까. 아니 근데 지금 영희 씨도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5살. 아직 아니, 4살, 4살. 4살. 아, 요번에 4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좀 그래요? 봐줘야겠네. 23년생? 22년생. 그럼 5살이죠. 아, 죄송해요. 바쁘신가 봐요. 바쁘다 보면은 아니, 워킹맘이다 그럴 수 있어. 보니까. 예, 워킹맘은 그럴 수 있어. 아빠만 알면 되지. 예, 나이도 모르네. 당황스럽네요. 돌봄이가 있어요? 아, 다행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아이는 지금 누가 돌보고 있어요? 저희 엄마 돌봄이. 친정어머니. 네, 친정엄마. 외할머니가. 오. 네. 한 달에 몇 분 봐요, 우리 아이? 한 달에 한 3번 늘 자고 있는 걸 보고. 네, 엄마 아빠가 뒤집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TV를 틀면 되죠. 그래, 맞아. 그래도 애가 TV에 엄마 나오면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말짤매다. 그럼 이해할 거예요. 네. 네, 엄마 아이디어 회의하느라고 일주일에 며칠 계속 있어야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네. 잘 이미지를 다 그럼. 네. 남편이 좀 접근을 먼저 했겠죠? 여보. 야, 저 도움이 진짜 고마웠었는데 실망이다. 알고 봤더니 둘이 이미 눈 맞아서 제 침대에서 그 짓을 했더라고요. 충격이 많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람을 의심하고 계시는 거군요. 탐정님, 이 인간 또 바람핀 거면 어떡하죠? 그 더러운 꼴을 당하고도 이혼 안 한 이유가 뭔데요? 우리 딸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꼭 참고 산 건데 그렇지. 아이가 또 있으면 참은 건데. 이번에도 또 바람핀 거면 진짜 따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었나요? 사실 그 사건 있고 바로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딸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딸이 그 여자를 친이모처럼 따르고 엄청 좋아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여자도 안 오고 집 분위기도 이상하고. 애가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다 느끼지 애들은. 수빈아, 아빠 다녀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수빈이도 이따 학교 잘 다녀와. 네. 여보 다녀올게. 다녀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엄마. 수빈아 왜? 아이고야. 애가 불안한 상태인가 보다.
수빈아, 무서운 꿈 꿨어? 아니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괜찮아, 수빈아, 괜찮아. 애가 갑자기 소변 실수를 하고 말수도 줄어들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급히 병원에 가봤는데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고 속상해서. 이제 어쩔 거야? 병원 갔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래. 뭔가 큰 충격을 받아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설마 니들 수빈이 앞에서 그 짓 하다 들킨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그건 진짜 조심했어. 수빈이 절대 눈치 못 채게 엄청 신경 썼다니까. 자랑이다 이 인간아. 아니지?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더러워. 아유,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어쩌다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나도 평생 이런 대접 받고도 못 살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당신은 맨날 바쁘고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결국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야? 그런 당신은 일하느라 매일 밥때 놓쳐서 위장병 달고 사는 나 한 번이라도 위로해줘봤니? 나 지금도 당신 얼굴 보는 게 너무 끔찍해. 수빈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야. 안 그래도 예민하네. 이혼하면 더 큰 문제 생길까 봐. 알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내 말 잘 들어. 나 이제부터 우리 수빈이만 생각하고 살 거야. 그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 다신 헛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애가 그 어떤 집보다 행복하게 느끼게 좋은 아빠 노릇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알겠어? 동선을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 있고 퇴근했고. 도착했네. 제발. 하지만 며칠간 의뢰인의 남편을 지켜본 결과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거나 가볍게 술 한잔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일상엔 특별히 바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친구들 만나는 거 말고는 진짜 특별할 게 없네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일상 같아요. 별일이 없네요. 그럼 주말밖에 없는데. 근데 그니까 바람이 아닌 건가? 그럼 그 문자는 뭐냐고. 저기 축구. 풋살 하시네. 취미 있으시네. 여기는 뭐 여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뭐. 가족들하고는 보통 오후에 시간을 보내고 오전에 회사 풋살팀에서 운동을 한다더라고요. 우린 걱정하고는 다르게 너무 건전한데? 되게 건전하네요. 약속을 잘 지키고 삽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아유, 부장님도 쌩쌩하신데요. 이사님 체력이 젊은 사람들도 못 읽겠습니다. 그치? 일도 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야. 온다. 남편분이 회사 동료들하고 관계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봐선 밖에서 따로 여자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자 대체 누가 보낸 거지? 그 여자 어땠어가 이제. 그날 물어볼 걸 되게 궁금하네 진짜. 이렇게 길게. 수고했습니다. 이거 당과장 수고했지. 어떻게 오늘도 저번 코스대로 갈까요? 그럼 그래야지. 배고프니까 빨리 갑시다. 제차로 가시죠. 이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좋아. 풋살 핑계로 누굴 만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일단 계속 지켜보자고. 예상과 달리 아침 운동부터 식사까지 주말 오전을 직장 상사들과 함께 보내는 듯한 의뢰인의 남편. 와. 아 마사지. 아니 왜 마사지 좋지? 운동하고 마사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식단 같아. 코스가 아니라 마사지 코스였나 본데요? 뭐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건가? 네, 시장님. 저희 문 앞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세 분 예약하시죠? 들어오세요. 아유, 점점 이뻐져. 여기 설마 이따 나올 때 보면 알게 되겠지. 오빠들 다음 주에 또 봐요. 연락드릴게. 아, 개운하다. 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장 차장, 그 여자 어땠어? 이게 그건가 보네. 불법인가 보다. 그래. 저 사람들 정말. 아, 저는 오늘 좀 아깝던데요. 이사님은요? 아, 나도 지난번에는 돈이 아까웠는데 이번에는 장 차장도 다음번엔 오늘 나 했던 대로 진급 바꿔봐. 아유, 그래야겠어요. 아유, 온몸이 다 쑤시네. 아이고. 홍보제하러 가시죠. 방금 그 문자 내용하고 똑같은 거 봤죠? 그 여자 어땠어? 아무래도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은 느낌은 아니죠? 글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밝혀진 마사지 샵의 실체. 저희는 이 사실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자, 나쁜 것인가 뭡니까? 본데. 자, 지금 바람 쪽으로 어쨌건 갑니다. 예. 네. 마사지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 조심하세요. 커플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시겁했어요. 마사지 간판만 달았지 들어가면 100% 성내내 없어요. 여친이랑 헤어지고 쌓인 외로움 여기서 시원하게 다품. 후기를 막 올리는구나. 기조 코스 강추. 강남보다 낫다. 가성비도 훨씬 좀. 사진까지 있어? 와, 미치니까. 진짜 어떡하냐. 와, 이젠 하다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성매매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알아보니까 꽤 오랫동안 회사분들하고 풋살을 맞추면 기존 마사지 코스를 다니셨더라고요. 주말마다 축구한다길래 바람필 에너지 운동하면서 푸나했더니 성매매요. 와, 네, 저게 코스였네 진짜. 그게 코스였구만. 야 진짜 이제 못 봐준다. 진짜. 아니 근데 저렇게 회사 상사들하고 그래. 저렇게 단체로 저런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이게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성매매 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업무상 접대 때문에 이제 성매매를 했다라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접대로. 네. 업무상? 그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다고. 와 업무로 성매매. 저렇게 많으면은 탐정님도 뭐 탐문하시다가 저런 케이스를 좀 보셨나요? 어떻게? 진짜 많이 봤어요. 친구들하고도 많이 가고. 네네. 와 진짜 충격이다. 이게 바람을 공식적으로 못 피게 하니까 이제 저렇게 그냥- 이제 직장 상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예. 그 조금 반차 쓰고 뭐 이제 퇴근 시간 맞춰가고 저런 데 근처에. 들렸다가. 그래서 얼렁뚱땅 그렇게 돼버린 거지 뭐. 맞아. 뚱땅 그러죠.
직장 상사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남편 의뢰인은 이번에도 아이를 위해 이 일을 덮고 지나가게 될까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 증거 자료는 여기 다 모아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쨌든 누구랑 관계가 깊거나 한 분류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긴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정 교류한 바람은 아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일까요? 탐정님, 한현주 씨, 어쩐 일로 다시? 저희 딸이 좀 이상해요. 딸이 따님이 왜요? 또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나? 그때 남편 그 일이 있고 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여보. 더러운 인간아. 그동안 축구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더니 이런 짓거리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이거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회사 상사들하고 친목형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체 당신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지금 우리 수빈이 특목고 준비하는 거 몰라? 이런 짓 하고 다니다가 애가 알아서 한참 예민할 때 충격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특목고 못 가면 어쩔 거냐고! 수빈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알았어. 다 끊을게. 마사지도 끊고 조기축구도 끊고 다 끊을게 내가. 솔직히 나도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여보도 책임 있어. 또 저래. 줄 데가 없다. 미친 인간. 아주 미쳤어! 뭐? 네가 무슨 낙을 따져? 뭘 풀거를 따져? 같은 짓해서 애 앞길 망칠 생각하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 우리 수빈이 공부 잘하고 잘 살 수 있게 신경 쓰라고. 왔다. 수빈이 왔다. 웃어. 아유, 우리 딸 왔어? 수빈아, 너 얼굴 왜 이렇게 까칠해?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여보, 리모컨 배터리 다 됐어? 내가 새 거 갖다 줄까? 고마워. 얘 왜 요즘에 이렇게 자꾸 빨리 달아? 하나만 갖다 줄래? 배고프지? 뭐 간식 챙겨줄까? 아니야. 됐어. 뭐 들었나? 감시. 내가 느꼈지. 감지 다 하죠. 애들이. 그러니까. 전화이면 이제. 그렇게 그 사건으로 남편하고 또다시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왜? 도대체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왜 약속을 안 지켜?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마지막으로만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 마지막 한 번. 딸이 지금 특목고 입시로 한참 예민해 있어서 그래도 애 앞에선 절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내가 밥만 먹고 간다고 했잖아. 조용히 해, 들어. 주말엔 일부러 시간 내서 다 같이 카페 데이트를 했어요. 아이한테 애라도 잘 키우겠다. 그때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딸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선생님. 네? 수빈이가 학원 등록을 안 했다고요? 애는 학원비를 받아갔는데
학원에선 등록을 안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네요. 안 그래도 애가 학원비 얘기할 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학원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응. 현금으로 하면 할인된대. 나한테 현금으로 주면 내가 학원비 낼게. 얘도 이상하다 지금. 위험해. 아, 뭐 약간 괴롭힘 당하나? 거짓말 같은 건 안 하는 애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이가 학원비는 받아갔는데 학원에 등록을 안 했다. 네, 특목고 준비학원이고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애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학원을 안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혼자서도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기특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일까요? 혹시 아빠가 그 짓 한 것 알아챈 건 아닐까요? 워낙 감수성 예민한 애라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우선 저희가 아이를 좀 지켜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수빈이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블릿 거래하시는 분 맞으시죠? 맞아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돈을 자꾸 모으네. 중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돈을 모으네. 사진 찍어서 의뢰인한테 딴 물건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네. 지금 중고거래에서 약간 현금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비도 받아가고. 이거 잘 작동되는 거 맞죠? 네, 이거 산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애들한테 타블렛 거의 목숨 거 같은 건데. 딸 물건 맞고 공부할 때 필요한 패드라고 사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의뢰인분이 제일 좋은 걸로 사주신 건데. 그래? 저걸 왜 팔지? 딸이 네. 그냥 다 눈치채고 에휴 이 집구석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떠나려고. 해서 아예 그냥 월세방 전세 보증금이라도 만들려고. 그게 너무 어려. 너무 어려. 올바를 아니 이거 얻다 보면 한 335만 원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아무튼 뭔가 있어요 지금. 돈이 왜 저렇게 필요하지? 갑자기 여자애가 자기 물건을 막 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걱정되는 거는 누구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해서 보통 그거죠. 상납금 갖다 이런 줘야 거지. 될 예. 그거 말고는 돈이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이유에선지 산지 얼마 안 된 자신의 물건을 파는 의뢰인의 딸. 뭐 어디에 돈이 필요한 겁니까? 이 수상한 거래는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뭘 자꾸 다 팔아. 그건 뭐야? 목걸이? 목걸이도 팔아요? 저거 뭐야? 아, 엄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비싸 보이는데? 참. 엄마 거를? 괜찮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 갖다 파네. 모아도 될까요? 아, 네. 이거 혹시 근데 박스는 없어요? 아, 네, 박스는 없어요. 아. 근데 이거 혹시 누가 신던 거예요? 아, 이거 엄마가 신던 건데 제가 대신 나왔어요. 아. 귀금속이랑 명품 구두는 의뢰인분 물건이라고 하네요. 대체 뭘까? 학원비까지 몰래 챙긴 걸 보면 돈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렇게 해서 엄마 거 엄마 야금야금 거를 다 다 팔아야지. 왜 팔지? 저 돈을 모아서 떠나려고 하나? 유학 가려고 하나? 아예?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럼 유학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중3 학생이 엄마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딱 팔 정도면은 지금 큰 돈이 필요한 거야. 말짤매. 뭐 중3이 저렇게까지 판다. 저는 어디 갖다 줄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죠. 한 성인으로 인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게 자꾸 아까 그 돌봄 여자분도 생각나고요. 왜냐면 엄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일까. 잠깐만. 돌봄이 아줌마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돌봄이 아줌마한테 좀 힘든데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왜냐면 그쪽에 대한 모성이 애착 형성 애착이 더 그쪽에 더 있으니까 되지. 그걸 못 끊고 그쪽에다가 뭔가 지원해 그치, 주려고 그치.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엄마는 나 자꾸 공부만 하라 그러고. 그렇지. 근데 그 돌봄이 아줌마랑 아빠랑 자기랑 셋이 거기가 더 자기한테 메인 가족인 거야. 안정감을 찾았었던. 그리고 네.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모가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게 되고 뭐 해서 힘든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도와줘야 돼.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실화라고 하면은 진짜 무섭다. 무섭지. 그렇죠. 네, 엄마를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 가족을. 자기한테 쓸 돈인 건 아니, 쓸 돈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맞아요. 그럼 저 큰 돈이 필요가 없지. 있어요. 뭔가 있어 지금. 이번엔 뭘 팔려는 걸까요? 글쎄. 꽁꽁아. 꽁꽁아? 오빠. 오빠?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뭐야? 남자야? 오빠? 설마. 뭘까요? 이 애칭까지 부르는 걸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같은데.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데? 얼핏 고등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보다 많으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배고프지?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네, 오빠. 어깨 손 올리고 아주 다정하네. 야, 중3밖에 안 됐는데 꽁꽁이는 따라가 보자. 야 궁금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저 궁금하다, 남자애가 진짜. 궁금해요. 약간 대학생 나이 같죠? 20살 오빠. 고마워요, 오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맨날 똑같죠, 뭐. 그럼 이거 내가 요즘 듣는 노랜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들어볼래? 네. 아 큰일인데 이거. 노래 저건 들려주고 잘한 거야. 소고기 그 얻어 나이에 먹네. 노래 저거 이렇게. 어때? 오, 노래 좋은데요? 나는 이 부분이 진짜 좋더라. 저도요. 그치?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못 떨어진다.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데이트를 이런 비싼 소고기집에서 하나? 남자가 돈이 많나? 이모 여기 맥주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애 있는데 맥주 먹으면 안 되는데. 너는 성인이고. 성인인가 본데요? 제가 가볼게요. 아니요. 일단 좀 지켜보고 위험해 보이면 그때 나서자. 줄까? 그럼 콜라라도 마실래? 이모 콜라 하나 주세요. 줄까라는 거는 몇 번 줘봤단 얘긴데. 그러니까. 저 남자는 수빈 양이 중학생인 거 알고 저러는 걸까요? 딱 봐도 앤데 미성년자인 거 모르겠어? 아니 어쩌다 중3이 저런 남자랑 어울리게 된 거지? 그니까. 부모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의뢰인 딸의 일탈. 정체불명의 성인 남자와 의뢰인 딸은 정확히 어떤 관계일까? 그런데 저희를 정말 당황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야?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맛있었지? 맛있었어요. 저 남자가 계산하나요? 제발. 누가 계산하나? 설마. 이모 계산해 주세요. 아, 네. 네, 142,000원이세요. 수빈 양이 사는데요? 그것도 비싼 소고기를? 꽁꽁이가 수빈이가 계산을. 돈이야 다 저 데이트 비용. 아니 한 끼에 14만 원 식사를 중3이 계산했어. 성인이 뭐? 말도 안 돼요. 중고거래 해가지고 지금 돈 다 모은 모은 거를 돈으로. 저 남자한테 지금 약간 그
전문용어로 빨리는 듯한 그래. 그런 느낌 있죠. 중학생한테 넌 그러고 싶냐? 와. 아니면 저 오빠가 약간 나의 히어로인 거야.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구해줬어? 나를 구해준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감사함. 네, 좀 이상한 지점은 저 남자애가 이 여자애 예를 들면 돈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네. 소고기를 굳이 먹을 돈을 달라고 하겠죠.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지. 저거 진짜 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되게 해괴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홀렸네. 얻어먹는 오빠? 이상한데 이거. 예. 그것도 중학생한테. 우리 딸이 왜요? 대체 왜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한 상황 파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모시고 오라고 한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따님의 부모는 모르게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치. 왜 그럴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빈 양 노트북 가지고 오셨나요? 아, 예. 네. 여기요. 의뢰인 딸이 만나는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걸까? 저희는 수빈 양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방문 기록과 메신저 등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그러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뭘까요? 뭡니까? 오빠, 12월 31일까지 더 못 기다리겠어요. 내일 7시에 약속했던 거기서 만나요. 그럴까? 알겠어.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몇 시지? 6시 50분이요. 12월 31일까지 아직 며칠 남아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요? 무슨 일인데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딸의 노트북 속에서 발견된 수상한 인터넷 방문 기록과 메시지의 흔적들.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지금 문제가 딸 쪽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실장은 노트북을 좀 더 뒤져봐줘. 달밤에 대한 정보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달밤이 또. 예, 감독님. 저희랑 같이 가시죠. 네네. 달밤이 뭘까요? 달밤. 의뢰인 딸이 위험한 만남을 하고 있음을 감지한 저희는 의뢰인 부부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뭐야? 문 열어봐. 엄마, 수빈아, 문 좀 열어봐. 장수빈! 장수빈! 안에 있니? 어떡해. 끔찍한 관계일 것 같아. 너 뭐야 이 새끼야? 아! 수빈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이런 데 있어? 너 이 새끼! 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수작이냐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빠가 뭔데? 아빠가 뭔데 우리 오빠를 때려? 수빈아. 미안해요. 장수빈 너 정신 차려! 너 이놈 우울증 결렬인가에서 만났다면서 대체 그런데 왜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러면 그런 건가 보다. 아, 예. 우울하니까. 죽고 싶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수빈아, 네가 왜 죽고 싶어? 나 오늘 여기 죽으려고 온 거야. 오빠랑 같이! 애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 안다니까. 어떡하냐. 살기 싫어. 집에 숨 막히고 찌긋찌긋해.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집이 숨막혀 죽으려 했다는 딸아이의 폭탄 같은 절규. 그 말은 딸을 위해 버텨온 의뢰인 연지 씨를 무너뜨렸고, 그렇게 알게 된 딸아이의 속마음은 연지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려도 다 알았어. 아빠가 이모랑 바람난 거. 수빈아, 아빠 다녀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수빈이도 이따 학교 잘 다녀와. 네. 여보 다녀올게. 다녀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 몰래 다투고 이혼한다고 싸웠던 거. 이제 어쩔 거야? 애 병원 데려갔더니 애 사고 스트레스. 뭔가 충격을 받아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수빈이하고서 그 짓 하다 들킨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너 진짜 조심했어. 포즈. 수빈이 절대 늦지 못해. 불쌍해. 사랑이라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해. 그래서 무서웠어.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 당신은 맨날 바쁘고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결국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야? 그런 당신은 일하느라 매일 밥때 놓쳐서 위장병 달고 사는 나. 어머니가 위로해줘. 지금도 당신 얼굴 보는 게 너무 끔찍해. 수빈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야. 안 그래도 미안해. 이혼하면 더 큰 문제 생길까 봐. 알아? 엄마가 아빠를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 나 때문에. 그치, 책임 전가가 아이가 돼버린 거야. 돼버리는 거야. 그치. 난 옷 좀 먼저 갈아입고 올게. 우리 수빈이 특목고 합격하면 엄마 손님들한테 다 자랑할 거다. 수빈아, 엄만 있잖아. 우리 수빈이만 행복하면 돼. 엄만 우리 수빈이 때문에 사는 거 알지? 나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죽어라 공부도 했거든? 근데 성적 떨어져서 엄마를 불행하게 할까 봐 너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 그래서 잠도 며칠 못 잤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고 여전히 싸우기 바쁘더라. 솔직히 나도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여보도 책임 있어. 다 들려.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애가. 미쳤다. 너 미쳤어. 너 무슨 낙을 따져. 뭘 쓸거를 따져. 같은 짓해서 애 앞길 망칠 생각하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살아. 나한텐 아무 관심도 없고 아빠는 밖에서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고 집에선 날 위안다치고 가짜로 행복한 척 구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진짜 다 어른들 잘못이다. 미안해 수빈아. 엄마가 최대한 숨긴다고 숨겼는데 네가 이렇게 아는지 진짜 몰랐어. 너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어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잖아. 엄마도 똑같아. 엄마가 나 때문에 다 참고 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는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했잖아. 게임상에 결혼하는 거야? 여보, 나 심심해. 같이 사냥이나 갈까? 난 여보 사냥이 가고 싶은데 이따 미용실로 잠깐 놀러 갈까? 잠깐으로 되겠어? 오늘 애 아빠 출장인데 빨리 와. 진짜 바람이네. 독할 엄마도 똑같았네. 야, 이 양반들아 진짜.
현관차 왜 앞으로 온다 그랬어? 여기로 오라. 어서 오세요. 저 혹시 예약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언제 예약하셨죠? 시간을 안 되는 괜찮으세요? 타이밍이 안 맞았네. 딸 와 있으면 말하지. 나 갈까? 에이, 얘 금방 갈 거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더는 못 참겠어. 얼른 보내. 야. 우리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4시가 예약이 차서 혹시 1시간 팔면 3시도 가능하실까요? 나 때문에 산다고 하면서 엄마도 따로 재미 찾고 위로받고 있었잖아. 그래서 나도 위로받을 거 찾았던 거야. 아유, 아빠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아유 딸만 제일 불행하네. 봐주기 싫지. 그래서 이제 예. 거긴 집처럼 숨 막히지도 않고 행복한 척 거짓말도 안 해. 우울하면 우울하다 말하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해. 그런 사람들하고 처음 내 속 얘기 터놓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어. 오빠도 거기서 만난 거고. 집은 가장 편한 공간이어야 한다는데 저는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혀요. 엄마 아빠 앞에서 티낸 적은 없지만 내 앞에선 다정한 척 나 몰래 딴짓하는 엄마 아빠가 너무 끔찍해요. 내 인생은 이미 망했는데 나보고 자꾸 행복하래요. 성공하래요. 너무 죽고 싶은데 무섭고 겁나요.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사실 꽁꽁님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꽁꽁님의 얼어붙은 마음 내가 녹여주고 싶네요. 겁먹지 마요.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줄게요. 우리 만날래요? 마음이 터치가 위로가 된 된다. 거야.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이 감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이제 공통의 맞아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나누는 거죠, 이야기. 딸이 진짜 수년째 저렇게 고통받고 소갈이 하다가 저기서 그래도 위안을 좀 받았나 봐요. 네, 맞아요. 저 이제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 이제 애초에는 이제 우울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 그 사이트 내에서 방문자 수 상위 1%에 들어가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갤러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냐면 거기 게시돼 있는 게시글 수가 무려 1,300만 건이 넘는다라고요. 1,300만 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거죠. 심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고민 같은 거 털어놓으면 또 뭐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용도인데 사실 근데 이제 위안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울증 갤러리가 이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제 자해나 자살이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부추긴다라고 해서 이거 아예 그냥 폐쇄해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 10대 여고생 둘이 그 한강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일이 있는데 그 여고생들도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특히나 이제 감수성 예민한 이제 청소년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유도하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참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내가 얼마나 굶었을까요? 왜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괜찮은데 얘 왜? 그래 가자. 야 이번에 이거 받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야 우리 온천 가고 싶어.
대화가 없어. 걔는. 그러니까 책 읽는 척하고 싸우지만 않을 뿐이지 대화가 없잖아. 세 명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아무런 온도가 없으니까. 너무 깝깝하시. 저게 가족은 아니잖아요. 이사님, 요즘은 황제 코스가 더 인기인데 다음번엔 황제 코스 어떠세요? 아이고야. 야, 못 끊었다 그래. 아유. 그럼 우리 여보 기다리고 있었지. 여보, 우리 오프라인 사냥은 또 언제 할까? 오프라인. 야. 오빠, 디데이 정했어요. 12월 31일이요. 오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옆에만 붙어있으면 뭐해. 각자 딴 생각하고 서로한텐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나한테 진짜 관심 가져준 건 오빠밖에 없었다고. 들었죠? 얘 나 아니었으면 이미 저 세상 갔어요. 내가 어리고 달래서 그나마 숨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주던가. 아저씨, 나 멱살 잡았지? 나 아저씨 고소할 거야. 뭐? 고소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아줌마? 오늘 정말 죽을 마음으로 여기 온 거 맞아요? 땀만 먹고 온 거 아니고? 이미 전에도 이런 식으로 우울증 갤러리에서 미성년자 꼬셔서 잠자리한 전력이 있던데? 그래. 그런 놈인 줄 알았어. 강력한 범죄자네.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 나쁜 놈이에요 저는. 그냥 이상하잖아요. 디데이를 정했는데 갑자기 시계를 선물 받고 말이 안 되잖아. 저놈도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들도 꼬일 수밖에 없어. 그럼. 보면은. 야, 의자애들 꼬실 땐 여기만한 곳이 없다니까. 여기 우울하고 답 없는 중고딩들 천지야. 이런 애들은 삶의 의지가 없어서 조그만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다가 자자고 꼬시면 그냥 확 넘어와요. 진짜? 죽겠다고 맘먹은 애들이라 돈도 잘 써. 벗겨먹기 딱 좋다 이거지. 싫은데? 야, 이 꽁꽁이 얘는 내가 같이 죽여준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오더라. 참 쉽죠? 아씨 개 부럽다 진짜. 야야 이거 봐봐. 아이 나쁜 놈들. 오빠, 아니죠? 말해봐요.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이씨. 이미 다 깨져버린 것 같은데. 되게 회복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나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수빈아. 아빠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빠가 다 잘못했어. 결국 위안을 얻기 위해 찾았다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더 큰 배신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의뢰인의 딸. 의뢰인 부부는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던 딸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잘못했어. 아빠가 그랬으면 안 됐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저희가 모은 증거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노려 성적 유인을 해왔던 남자를 고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했고
해야죠 그렇게.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가족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마 한번 해볼래? 커트하고 파마하면 예쁠 것 같은데? 엄청 길었네. 아유,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뻐지게? 오다가 붕어빵 사왔어. 따뜻할 때 먹어. 맛있겠다. 수빈이 맞지? 왜? 아니야. 우리 같이 찍을까? 자, 찍습니다. 하나, 그치, 이제 1년에 한 번 사진관에 가서 가짜로 찍는 게 아니라 늘 찍어야지. 일상에서 셀카를 찍는 관계가 됐나 보다. 의뢰인 가족은 딸을 위해 다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다시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말이죠.